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더본 코리아의 가맹점주들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백종원 씨 이야기는 한 두세 편 제작을 했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는 본업인 청소 사업으로 다시 돌아갈 거고요. 가맹점주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저번 영상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댓글들 중에 뭐 백종원 불매운동 하자, 가맹점 가지 말자 이런 댓글들도 꽤나 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채널이 약간 어차피 조회수가 크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대한 좀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백종원 씨의 모든 사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홍콩 반점, 백다방, 백보이 피자 그리고 또 뭐 다양하게 있죠. 다 가봤습니다. 가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지 백종원을 싫어해서 안 간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백종원 씨가 이렇게 되고 나서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제가 여기 메모해놨거든요. 한 기업이 대표가 도덕적 잘못이나 그런 게 있으면 기업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요거 제가 네이버에 사전에서 들고 온 건데 오너 리스크가 뭐냐면 리스크가 안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소유주 오너가 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 불법 행위, 도덕적 해이, 경영 능력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큰 게 오너 리스크 중 제일 큰 게 도덕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면 경영 능력이 보통은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 책임감이 따라오거든요. 여러분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도 많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건을 하나 팔 때 또는 어디서 일을 할 때 돈을 받잖아요. 책임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영 능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불법 행위 또한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고 대한민국이 정말 사업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런 걸 사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절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항공 뭐 있었죠? 땅콩 회항 그리고 기업들 갖가지 뉴스들을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그 기업 수장만이 문제일까요? 땅콩 회항 사건도 그렇고 기업들이 오너가 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기업 오너들 보면 숨도 못 쉬고 있죠.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오너 리스크가 크다 대한민국은. 첫 번째 더본 코리아의 가맹점 같은 경우는 오너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백종원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백종원 씨가 이슈가 돼서 막 백햄부터 시작해서 연돈 볼카츠부터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이거 뿌리를 파면 팔수록 근본적인 기본이 안 된 회사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가맹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가맹점주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있기도 하죠. 왜냐? 백종원 씨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오너 리스크가 큰 곳에서 오너 리스크가 가장 심하게 작용하는 백종원 씨 사업을 선택했으니까요. 다만 가맹점주들은 잘못이 없다는 건 음식에 대한 거는 본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자, 이제부터 백종원 씨 음식점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 백다방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백다방 여러분들 자주 가시나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딱 한 번 가보고 안 갑니다. 첫 번째, 커피 맛을 잘 모르는 나조차 맛이 없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맥도날드 커피 수준, 맥도날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저는 좀 별로다. 그 다음에 음식이 신선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곰팡이 디저트 이런 것도 발견이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무슨 떡인가? 백다방에서 판 떡 같은 게 곰팡이가 발견이 된 게 나왔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은폐하는 것도 나왔죠. 요런 거 스튜디오 오제나시 영상 보시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사건이 있기 전부터 신선도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느껴졌어요. 커피 맛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커피에 있어서는요, 원두 선택도 중요하지만요, 원두의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요. 자, 두 번째, 백보이 피자. 일단 뿌려진 치즈 자체가 너무 적고 제가 백보이 피자 같은 건 먹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시켜 먹었냐? 가맹점주들은 무슨 손실인가, 무슨 잘못인가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좀 개인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 치즈조차도 이게 너무 적고 진짜 치즈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식용유 치즈 느낌이 나요. 약간 치즈가 하얗지가 않고 반 불투명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기본이 안 된 피자집이 있나. 물론 피자는 잘 구웠어요. 가맹점주분께서 잘 구웠는데 본사에서 치즈를 안 좋은 걸 줬는지 아니면 양을 적게 쓰라고 한 건지 너무 별로였다.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업장 중 하나였고, 홍콩 반점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전에 몇 번 가봤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문제인가 했었는데 유튜브에 막 홍콩 반점 말 있기 전에 갔었어요. 그 전부터 다녔는데 면이 항상 불어 있더라고요.
항상 뻗어 있고 음식이 신선하지가 않았어요. 맛이 없었고 단무지 종이장처럼 얇죠. 저는 이런 단무지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단무지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탕수육이 가격 대비 너무 양이 적다. 찹쌀 탕수육 해가지고 파는데 찹쌀이 아니죠. 뭐 그런 거 이름으로 장난하는 것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다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요. 쫄깃함을 증명한 좋은 이름을 뭐 붙인 거니까 실제 바나나 우유라고 해서 바나나를 갈아서 만든 우유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짬뽕 요거 꼭 얘기하고 싶은데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일반 동네 중국집 짬뽕과도 너무 비교가 되고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연돈 볼카츠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가 이슈가 되고 나서 도대체 어떤데 싶어가지고 한번 가봤죠. 그냥 밥 위에 튀긴 치킨이에요. 두 번 다신 가고 싶지 않고 요게 제가 알기로 백종원 씨가 그걸 보고 일본 음식점 보고 따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참고로 일본 음식을 자주 봅니다. 우동소바 오사카나라라는 채널을 자주 보고요. 여기에 보면 연돈 볼카츠 그 치킨밥이랑 비슷한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좀 다른 채널인데 제가 일본 도시락 이런 거 채널을 보잖아요. 요런 게 많이 나와요. 뚜껑도 안 닫힐 정도로 해서 고무줄 딱 튕겨서 주는 거. 근데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이게 급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먹어보면요. 실제로 먹어보면 그냥 밥 위에 튀긴 치킨 올리고 소스 뿌린 거. 별로 맛없어요. 근데 여기는요. 이거는 다르거든요. 밥 짓는 거부터 튀김까지. 그래서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마을 식당. 열탄 불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이 돈으로 먹을 바에 이 생각 듭니다. 죄송하지만 1인분에 한 10,000원, 11,000원 하죠. 그리고 120g, 150g 요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냉동에 소스 뿌린 거잖아요. 별로 가성비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백종원 씨 식당 중에서 저는 3분 돼지김치 이거 진짜 인정하거든요. 새마을 식당에 3분 돼지김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5,000원 할 때부터 갔었거든요. 지금은 한 6, 7,000원 할 겁니다. 근데 7,000원에 밥에 돼지 짜글이 같이 해서 덮밥처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갈 일 있으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김치 짜글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는 백종원 씨 음식 중에서 유일하게 이거 인정.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아무리 백종원 씨가 지금 욕을 먹고 있더라도 뭐 할 말은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자 굉장히 적극 추천하는 메뉴다. 자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 경영의 기본조차 안 된 인간들이다. 가맹점들은 앞으로 못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뭐 사건 하나 찌면 우르르 달려들고 막 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찍어대고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막 찍어 올려대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에는 일시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더본코리아의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급급합니다. 그 순간만 수습하려고. 더본에서 하는 모든 마케팅은 대중을 의식한 일시적인 눈가림입니다. 보십시오. 더본코리아에서 어떻게 하나. 자, 더본코리아에서 300억을 쓰는 게 중요합니까? 쏟아부어서 뭐 어쩔 건데요. 본인이 지금 이런데. 그냥 일시적으로 눈가림만 할 게 아니라 경영의 근본 밑에부터 뿌리부터 파헤쳐야죠. 그게 사업이죠. 상생 경영이 1도 모르고 본인만 잘 먹고 잘 살고 본인들만 가맹점주들을 1도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백종원 채널을 보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가맹점주들 내세워서 찍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가맹점주들을 내세워서 찍나요? 경영의 기본을 집중을 해야죠. 가맹점주들을 빼고 음식을 홍보를 하든가 당분간 유튜브도 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들만 배부르겠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나 권력이나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지들만 욕심내고 막 목소리 떼지어가지고 목소리 내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긴 해요. 대한민국에서 뭐 들어누우면 다 해주잖아요. 제가 요 썰을 하나만 풀고 갈게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공공근로를 할 때였어요. 그때 사업 다 좀 말아먹었다기보다 청소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말아먹고 구청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QR코드 찍는 거 그거 했었거든요. QR코드 찍는지 안 찍는지 열감지 카메라 뒤에서 사람들 37도 넘는 사람들 잡아 부르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알바했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보통 9시 10시 이때 되면 보좌관이랑 같이 오고 그리고 오후쯤 되면 또 나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밖에 스타렉스 하나가 뭐 확성기 달고 맨날 그건 뭐 스피커 틀고 그리고 구청장을 그렇게 많이 만나도 오더라고요. 막 할머니들도 있고 무슨 단체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돈 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저번에도 줬었고 하여튼 대한민국은 때 쓰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긴 합니다. 모여가지고 조직이 왜 제가 카페나
그 제 채널을 처음부터 봐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뭐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맘카페, 여성시대 뭐 그런 사모임이 그런 걸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실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해야지 맨날 모여서 떼쓰고, 그래서 그런 건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세 번째, 더본 가맹점은 다 망할 것 같다. 이게 대중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대중들은요, 민심은요 바뀝니다. 그 기업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다시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잘하면은 인식이 바뀌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바뀌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의외로 착하거든요. 100번 잘못해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잘하고 베풀고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희석되어 간다고요. 근데 제가 더본이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한 거는 근원적인 것은 못 봤고요. 이유, 첫 번째 도덕적 문제.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원탑 스타입니다. 스타고 수많은 증거들을 기반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농약통 문제부터 위생 관련 문제, 그리고 직원들의 갑질 문제, 그리고 지역 사업의 유통기한 문제 등등. 근데 어디 반성 안 해요? 일반인 같으면요, 여러분들 같으면요,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만 터졌어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보통은 미안함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 대응하는 거 보십시오. 뭐 최근엔 협박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여기 보면은 강경 대응 이런 내용도 보이더라고요. 초강수 이런 거. 민심이 더 안 좋아지겠죠.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정말 죄송하다,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경영의 근본부터 다 내려놓고 방송, 유튜브도 접고 기본의 기본부터 다시 돌아가는 게 일반론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으로 실력이 없습니다. 백종원 씨는 재능은 방송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방송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요리 실력도 없고요. 그리고 요리 실력이 있다 해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요, 집에서 조금씩 만들어 먹는 거랑 여러 명이서 다수가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거기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간다, 또 다르죠. 프랜차이즈는 경영의 영역까지 넓혀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모든 실력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실력이 왜 없나 파고 들어보면은 도덕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돈을 벌잖아요.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면은 뭔가 모르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한 300만 원을 받는다. 근데 집에서 게임만 했다. 그러면은 조금은 미안해지는 게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자, 더본 코리아의 행태를 보시면 사과라고는 할 줄 모르잖아요. 지금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초강수로 대응한다고 하고 악성 유튜버 강경 대응 한다고 하고, 이게 사과가 아니라 협박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나타난 문제만 수습하려는 안 좋은 회사. 저는 사람을 볼 때나 사업을 할 때, 상대를 상대할 때 요걸 봅니다. 앞에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요, 성장하질 못해요. 나아가질 못해요. 지금 딱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네 번째, 가맹점주들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저는 지금 가맹점주들이 죽어나고 있죠. 매출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오너 리스크가 커서. 근데 가맹점주들이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냐? 첫 번째, 대한민국처럼 구설수가 많고 오너 리스크가 큰 곳에서 백종원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 말 정말 많습니다. 본인보다 옆 사람이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중요한 사회예요. 실제 그래요. 실제 제가 사업을 하고 저는 계단 청소를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어디 가서 돈 많이 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눈에 안 띄려고 하는 사업자 중 하나거든요. 그만큼 구설수가 많아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20대 때 저는 여초 회사를 다녔습니다. 여자들이 10명이 넘었어요, 강사가. 그리고 저랑 팀장만 남자였거든요. 그때도 알았지만 이게 여자들 얘기할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오히려 남자들이 더 해요. 요즘은 더 여자같이 말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큰 곳에서 백종원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고른 것 잘못이다. 백종원뿐 아니라 어떤 프랜차이즈도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벌레 이런 거 치면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새우깡에 쥐 머리 이런 거 옛날에 뉴스에 한 번씩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 프랜차이즈는 한순간에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또 요즘에 정치 시끄럽죠. 예를 들어서 뭐 우파에서 집회하는데 화장실을 못 쓰게 했다거나 좌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음식을 후원하거나 했거나 거기에 따라서도 또 갈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 확인도 안 하고 몰이 사냥하는 대한민국에서 요런 심지어 백종원 씨가 하는 프랜차이즈를 골랐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죠. 자, 한국은 진실이 중요하지는 않은 나라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감성 파리 이런 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많이 죽었죠. 저는 이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이었는데 일단 가습기에 뭘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기억을 했을 때 찝찝했어요. 저게 맞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1년 뒤였나 막 사람들 죽고 소송하고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자, 가습기 살균제 이때 막 물 먹는 하마 불매운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때 저도 똑같이 선동을 당해서 가습기 살균제가 나쁜 건 줄 알았어요. 대기업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SK, 애경 이런 데가 나쁜 데인 줄 알았죠. 그리고 실제 이런 회사 제품을 썼을 때 위험하고 이 회사가 안 좋은 건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습기 살균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한두 군데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기업에서 왜 저런 걸 만든 건가 하고 요걸 파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기업 잘못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 기업들은요 단순해요. 수익이 나면은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죠? 규정에 따라 만들겠죠. 나라에서 정해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넣어도 돼, 이건 안 넣어도 넣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락스는 넣으면 절대 넣으면 안 돼. 대신에 향수 이런 거는 조금 넣어도 돼.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규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다들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들에서. 그러면은 자, 대기업이 잘못한 겁니까? 회사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를 그 규정을 정해준 나라가 잘못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진실 확인이 중요하지 않은 나라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요즘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큰 잘못 두 번째.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 경영의 기본을 안 보고 쉽게 접근하는 것. 내가 요리 좀 잘한다. 돈이 좀 있다. 나는 쉽게 사업하고 싶다. 자, 저는 계단 청소 사업을 가르치기도 하고 책도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단언컨대 얘기해요. 쉽게 접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 오면은 직장을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당연히. 비 온다고 안 가는 직장은 잘 없죠. 뭐 현장직 제외하고. 또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직장을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보통은 가는 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청소 사업에 들어와서 비 온다고 일을 안 하고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내일 한다 하고 이런 사람은 저는 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백종원 씨 여기 가맹점주들도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너무 기본을 안 보고 쉽게 접근한 게 있더라고요. 수치 계산도 제대로 안 뜯어보고 본사의 말만 들은 것, 본사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이 수치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셔야죠. 여기 본사에서 매출 수익 낸 것도 보고 그 예상 매출요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본인도 얼마가 될까 유동인구도 파악해보고 그런 기본조차 안 합니다. 돈을 억 단위를 쓰면서 그 다음에 법적 계산도 안 해보고 시작한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후의 법적 문제도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안 됐을 때 내가 끼치는 손실과 나에게 오는 피해와 본사에 오는 피해, 그 다음에 재료에 관한 것도 모든 걸 법적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죠. 가맹점주들도 너무 쉽게 사업을 시작한 것도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그 가맹점주들 인터뷰한 것도 몇 개 찾아봤거든요. 프랜차이즈는요 음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음식의 영역이 아니고 경영과 음식과 마케팅과 모든 게 종합 사업이에요. 종합 사업인데 본인 음식 잘한다고 돈이 좀 있다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청소 채널이고 사업 채널입니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백종원 씨 관련해서는 최근에 본 영상도 있고 이 사람도 큰 사업가 중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몇 편 다뤄봤고 오늘 다뤄본 거는 가맹점주들 막 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영상을 만들고 가맹점 이용하지 말자, 백종원 식당 불매운동. 오히려 지금은 팔아줘야 됩니다. 팔아줘야 되고 저도 그래서 한 번씩 팔아주려고 그래가지고 백보이 피자도 안 시켜 먹던 거 시켜 먹고 연돈 볼카츠도 한번 가보고 했어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을 부디 좀 가시던 분들은 불매운동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좋지 않나 싶고, 어쨌든 백종원 씨 영상은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